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 인민년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정치에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야 큰 양당의 지금 그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출되었다 그럽니까? 선정되었다 그러면 선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러한 선정,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올해가 뭡니까? 신축이잖아. 신축년이잖아요. 자,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망, 거물망, 뭐 이런 식으로 망. 망은 뭘 한다? 긁는다 이런 뜻이에요. 긁는다. 뭘 이렇게 걸러낸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한다? 선택한다. 그 다음에 선별한다 이렇게. 망은 선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축년을 거치면서 뭐를 선별했다? 차기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우리가 선택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여와 야가 각각 대통령 후보를 선별해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대통령 선거, 얘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대선이라고 그러고 지방 선거를 이제 지방 선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인민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임이라는 게 뭐예요? 임. 이거 물이잖아, 물. 큰 물. 이렇게. 물은 흐른다? 흐르는 거죠. 물은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물. 아니면 이게 급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야? 지금까지 있던 기존의 어떤 기존의 틀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꿀 수도 있다. 더 세게 이야기하면 대폭적인 물갈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폭적인 물갈이도 가능하다. 제가 지금 여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했죠. 쓰나미라고 그러죠. 쓰나미. 아니면 홍수가 났을 때 급류라고 그러면 모든 걸 쓸고 지나가잖아. 그렇죠. 모든 걸 쓸고 지나간다. 쓸어버리고 모든 걸 쓸고 지나간다. 이렇게 보죠. 이게 임이야. 그렇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대선에서 뭐가 바뀐다? 대통령이 일단 누군가는 바뀌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대통령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뭐예요? 특별시장, 직할시장 이런 걸 비롯해서 도지사, 그 다음에 구청장, 군수, 이런 거 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 시장, 이런 게 전부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물갈이들이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의 흐름이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해왔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자축을 해왔잖아요. 해자축의 어떤 계절을 갖고
이거는 응집이잖아. 모여 있는 거잖아. 모여 있는 거거든요. 한 어떤 세력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모여 있는 게 봄이 되면 해빙이 되면서 뭐가 된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겠죠. 물이 흐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해빙이 되고 물이 흐르면 이러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박빙은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느 한쪽으로 휘몰아치는 강폭이기 때문에 급류, 쓰나미 이러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였어. 한쪽으로 쏠림. 그것도 그냥 적은 게 아니고 굉장한 격차가 크게 한쪽으로 민심이 쏠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대통령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압도적인 승리를 봐야지. 압도적인 승리로 한다.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는 것은 뭘 하기가 좋다? 국민을 지금처럼 양분화시키지 않고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국민 통합의 길을 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임목인데, 자, 임목을 가지고 보면, 지금까지는 임수를 가지고 봤다면, 다음 인목을 가지고 봅시다. 보면, 인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나무라고 그랬잖아. 큰 나무, 호랑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선 큰 나무 하나만 봅시다. 큰 나무는 부러지면은 죽어요. 고사합니다. 태풍의 나무가 부러지면 큰 나무는 고사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압도적인 승리를 어느 한쪽이 한다면 한쪽은 부러지겠죠. 그렇죠. 부러지면은 뭐 한다? 이건 고사라. 그러면 뭐 이거 고사라는 거는 뭐야? 정계 은퇴일 수도 있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갇힌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패자는 다시는 정치에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연금 같은 게 없으니까 가둬놓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굉장한 어떤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선거도 많은 사람들이 물갈이를 하면서 은퇴를 하는 그러니까 정계라고 그러죠. 정계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게 큰 나무의 역할, 인의 역할. 자, 그런데 호랑이다 이러면 뭐예요? 호랑이다 이러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살생. 그래서 살생은 뭘로 이어진다? 잔인하다 이렇게 해요. 결국 잔인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적폐청산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나 지금. 적폐청산. 지금 대통령 후보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폐청산을 시도할 것이다. 차별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 전두환 대통령을 기양이라고 그럽니까? 어디 저주 백담서로 보냈잖아. 그죠? 자기의 은인이면서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민심이었거든요. 그럼 내년에 어떤 민심은 뭐야? 내년의 민심도 키워줬든 안 키워줬든 관계없이 적폐청산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내년 1년 한 해 동안은 1년 내년까지는 후내년이 이제 계묘가 되니까 괜찮은데 내년 한 해는 이런 어떤 잔인한 행위들이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호랑이라는 이런 굉장한 리더십과 그렇죠?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임인에서 다음 해가 뭐냐면 계묘가 들어와요. 계묘가 들어오는데 계묘가 되면 이게 뭐예요? 개는 시냇가에서 토끼가 놀고 있대요. 굉장히 평화로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그러니까 내년 한 해가 지나가고 후내년이 오면 2024년이 되면 굉장히 나라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를.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또 그때 지나가서 아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지금 맹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맹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앞으로의 내년의 정치는 이렇게 판도가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하고 다음은 이제 경제로 한 넘어가 볼까? 경제? 정치가 아니고 경제. 내년의 경제 상황이다.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버블 현상 아니면 통화팽창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화팽창.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간다? 물가 상승으로 갔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라고 합니까? 장복이 물가라고 그럽니까? 그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내년은 가장 기본이 긴축이다. 긴축 경제다.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은 은행 대출 같은 거는 많이 줄어올 것이다. 은행 대출을 줄이면서 기존에 나가 있던 것을 뭐라고 하는다? 유동성 있는 그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빚내 가지고 집을 샀다든지 빚내 가지고 뭘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금 압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기본 긴축 경제라 하더라도 내년에 임묘진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봄이잖아. 봄. 그죠? 봄. 자, 이는 시작이잖아. 봄의 시작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경기 회복이 눈에 보이면서 뭘 한다? 창업을 한다든지 다시 재개업을 한다든지 작년 올해 그 코로나 패데믹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라고 그러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 그게 뭐야? 해자축이잖아. 그렇죠? 해자축이잖아. 해자축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자금도 묶이고 생활도 안 되고 어려웠잖아. 그러나 지금 현재 임묘진으로 바뀌면 새롭게 창업하거나 재개업하거나
이게 많이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늘어나면, 경기 회복이 늘어나면 뭐야? 고용지수가 늘어나겠죠. 고용지수가. 지금처럼 뭐, 모인 중심의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고용지수가 늘어나겠죠. 고용지수가 늘어난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에 의한 아마 노동조합의 어떤 역할을 많이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죠. 이게 많이 통제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사회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임이니까 아직은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임수가 있잖아요, 임수. 임수는 아직까지 어둠이야. 이 밤이고, 이건 바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활성화된다, 안 된다?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만 이 경기 회복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아직도 임의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럼 잘 안 된다는 거죠.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만, 그 다음에 임은 뭐예요? 역마잖아. 임이 역마고 수가 해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많이 늘어난다? 해외 무역이 많이 늘어난다. 해외 무역. 자, 나중에 뭐 문화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해외 무역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어쨌든 나라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한다. 주식 시장도 좀 활성화되겠죠. 조금씩 활성화되겠죠.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부동산 어떤 뭐 가격이 지금 내려간다 이렇게는 어렵겠죠. 그렇죠? 아주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줄여는 나가겠지.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경제다. 이렇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긴축 경제죠. 긴축 경제. 지금 현재 돈이 많이 풀어져 있는데 이 돈을 거둬들이는 거죠. 이걸 긴축 경제라고 그러는데 긴축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사회. 사회는 뭐예요? 새로운 질서죠. 해자축을 거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엉망이지만 이게 다시 임묘진으로 오면서 뭘 한다? 많이 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회복될 것이다. 자, 거기다가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대통령이 아니면 각 지방 관서장이 나타나면서 의욕적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겠죠. 가장 기본이 뭐예요? 질서 확립이에요. 질서 확립. 사회의 질서 확립을 시도할 것이다. 강력한 통제가 되겠죠. 그렇죠? 강력한 통제. 특히 노동조합의 어떤 통제가 심해질 것이다. 강력한 통제.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또 보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겠어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뭐 쓰나미,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쓰나미,
급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많이 난다? 물에 의한 홍수나 그 태풍에 의한 홍수나 태풍에 의한 어떤 피해가 증가될 수가 있다. 피해가. 지금까지는 뭘로 많이 했어요? 불로 많이 해요. 불이 지금 그 지난 5년간은 불에 의한 어떤 그 사고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내년부터서는 홍수와 태풍, 이 물에 의한 게 많이 어떤 그 피해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을 보면, 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은 잔인, 살상 그랬잖아. 잔인하다, 살상,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뭐예요? 살상. 생각지도 못하는 끔찍한 사고들이,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잔혹한 범죄,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잔혹한 범죄.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개론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개론이 많이 이렇게 증가될 것이다. 개론율이 증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후년 2023년이 개묘잖아. 그죠? 개묘거든요. 개묘가 되면, 묘는 뭐야? 묘가 토끼고, 우리가 이를 명리학에서는 다산의 상징으로 보거든요. 다산의 상징. 말이 난다는 거죠. 다산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개묘연에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그러면, 출생률이 높으려고 그러면 뭐야? 2022년에는 결혼이 많아져야 되지. 그렇죠. 2022년에 결혼율이 높아져야 2023년에 출생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을) 예측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냥 이게 꼭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화도 이제 많이 그거 되겠죠. 그렇죠. 영화도 예를 들어서 더 이렇게 관객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지? 그러면서도 인이라는 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자, 임인이라는 것은 지금 걸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새로운 장르의 어떤 문화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문화의 장르.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도 이야기하겠죠. 지금까지 안 본 어떤 새로운 스타들이 나타날 것이다. 요즘 보니까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 예를 들면 뭉쳐 산다 이래가지고 축구를 갖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돌싱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남녀의 어떤 이런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장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임수기 때문에, 임은 뭘 나타낸다? 흑색을 나타나잖아요. 그죠? 흑색, 검은색이거든. 그럼 내년에 우리 복장이라든지 모든 톤들이 뭘로 바뀐다? 흑색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검은색 위주의, 흑색 위주의 어떤 생활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인으로 치면 이건 뭐예요? 청색이잖아. 이건 청색. 그러니까 결국은 흑색과 청색의 어떤 배합,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해외여행도 증가한다고 그랬죠. 해외여행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옛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이전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아직은 임수의 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풀리진 않는다. 많이 풀리진 않지만 조금씩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문화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던데, 저보고 내년에 그 삼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재. 삼재는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일 나온 김에 삼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재는 그냥 말 그대로, 자, 이거 우리 그냥 지지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 묘, 친이 있고, 사, 오, 미. 이 그림 참 많이 그렸죠? 자, 신, 유, 술, 해, 사, 축. 이렇게 있다. 그렇죠? 자, 올해가 신축이었어요. 신축년.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축을 이야기할 때, 사유축. 그러니까 이제 삼합, 이거는 지금 방합이잖아요. 자, 삼합을 이야기하면은 뭐가 돼요? 자, 사, 유, 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게 2021년이다. 신축이니까 2020년이다. 2019년이 되죠. 2019년에 뭐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당사주에서 띠별로 봐서 띠별로. 띠가 각띠, 뱀띠, 닭띠, 소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삼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띠별로 보는 게 아니고 일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지에 사가 있거나 유가 있거나 축이 있으면 2019년도에 뭐였다? 들삼재라고 그러죠. 들삼재. 삼재가 뭐냐면 천지인이잖아. 그렇죠? 천지인. 자, 하늘이 주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 내리는 뭐 벌, 뭐 이런 거지. 그 다음 지는 땅이 내리는 거고, 이는 인재, 사람에 의한 그런 재난, 이런 거죠. 자, 천재는 뭐가 있겠어요? 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벼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자, 지는 뭐예요? 뭐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지난번에 어디 광주에서인가 보니까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땅이 갈라진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인재는 뭐예요? 교통사고, 뭐 안전사고, 뭐 아니면 살인, 뭐 살생,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이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주는 재난을 세 개를 합해서 삼재라고 그러고, 이 삼재를 지난 올해까지는 누가 한다? 사와 유와 축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19년에 들삼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눌삼재, 그냥 누워있다 이런 거죠. 눌삼재. 자, 올해 이제 끝나는 거죠. 나갈 삼재, 갈 삼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삼재. 이거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2021년까지. 자,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그럼 삼재에 들어오느냐 한번 보세요. 보면, 자, 임묘진이잖아, 진. 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 자, 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은 뭐예요? 띠별로 이야기하면 원숭이, 쥐띠, 용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띠별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를 한다? 자기 일지에 신을 가지고 있거나, 자를 가지고 있거나,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여기서부터 2022년부터서 여기가 이제 들삼재가 되고, 여기는 날삼재가 눌삼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날삼재가, 그리고 갑진년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갑진년에. 이게 삼재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삼재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조심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띠를 가지고 있거나 띠를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원숭이 띠나 쥐띠나 용띠, 아니면 자기 일지에 이제 신을 가지고 있거나 자를 가지고 있거나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서 이러한 삼재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는 2022년
인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3제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